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스즈키의 GSX S125 모델입니다. 올해 스즈키가 내놓을 모델들이 꽤 있죠. 바로 다음 달 초에 내놓을 카타나 모델도 있고요. 물론 카타나는 중량급이고 어떤 헤리티지를 복원했다는 그런 데서 의미가 큰 모델이긴 한데, 사실 그 저변을 받드는 모델들은 어느 브랜드나 막론하고 이런 엔트리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GSX S125와 R125 모델 두 가지가 스즈키에서 어떤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125 모델은 요거보다 상위 있는, 그러니까 스즈키 내에서 S1000이라든지 S750 모델들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지금 그렇게 배기량에 상관없이 패밀리룩을 갖춰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전면에서 봤을 경우에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상당히 생긴 게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엔트리 모델이지만 엔트리 모델답지 않은 그런 느낌을 내려고 노력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기량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터사이클을 입문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만족감을 갖고 오래도록 탈 수 있게끔 디테일에 신경을 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탱크에도 저런 데칼이긴 하지만 스즈키 데칼이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슈라우드, 그리고 또 이쪽 디스크 브레이크도 적용을 했고요. 상당히 디스크도 크죠. 그리고 뒤에도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ABS까지도 기본 채용이 됐고요. 또 스윙암은 저 강목 스윙암이라고 하는 그런 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남산 소울길에서 아주 재밌게 탔습니다. 엔트리 모터사이클인데도 바로 재밌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머플러는 단기통이라서 그 125cc 모델답게 내는 소리는 귀엽습니다. 토도도도동 이런 소리를 내고 있고, 또 디자인적으로 볼 적에는 이런 휠가드 역시도 약간 카본 룩의 고무 패드, 그래서 미끄러짐도 덜하고 또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름 탱크 위에도 이어져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기름 탱크 위에도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카본 룩의 액세서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도 귀엽잖아요. 그리고 시트 역시 상당히 편했어요. 무엇보다 도시명 그런 스트리트 파이터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답게 이 뒤쪽에 엉덩이를 버텨주는 요추 받침, 이게 솟아 있어서 몸을 잘 지탱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훌륭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부분이죠. 레버를 보면 킬 스위치만 오른쪽엔 있고, 왼쪽에는 하이빔하고 방향지시등,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패스등까지 있어요. 이거 참 고맙거든요. 특히나 라이딩 할 적에 보면은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혼다도 마찬가지지만 이 버튼식으로만 돼 있어서 이 버튼이 클러치 조작하면서 이 집게 손가락으로 누르기는 꽤 어려울 때가 있는데, 놀랐습니다. 이 패스등 이렇게 있는 것. 물론 버튼의 마감을 보면은 살짝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눌러보면 이런 느낌, 그리고 방향지시등도 마찬가지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소리나 눌리는 느낌은 살짝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잘 눌리지 않을 때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어떤 조립 품질의 문제긴 하겠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혼 소리도 꽤 커요. 지금 한번 눌러보면 혼 소리도 꽤 크죠. S125에서 핵심 피처라고 할 수 있는 계기판 전자식이고요. RPM 게이지가 위에 있고, 속도는 크게 기어 단수까지 표시가 되고, 엔진 연료량, 시간까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총 주행거리. 이거 버튼은 셀렉트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밑에가 이제 트립 A, B가 뜨죠. 네, 이렇게 되고 트립 A, B와 총 주행거리가 뜹니다. 또 여기는 또 시간 조정하는 버튼, 시간이라든지 세팅, 리셋하는 버튼이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기어 변속 인디케이터예요. N 위에 기어 변속할 때 되면 변속하라고 깜빡깜빡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존으로 가까워질수록 저게 이제 쉴 새 없이 들어오죠. 이것도 상당히 어떤 이 모델의 엔트리 모터사이클이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한 편의사양입니다. 그리고 또 덩치가 꽤 있어요. 그래서 장신 그리고 체격이 좀 있는 라이더가 타더라도
바이크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댓글 중에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물어보시는 게, 내 신체 조건이 어떤 뭐 190 이상이라든지 몸무게가 90kg 이상인데 이 모터사이클을 타기에는 좀 작지 않겠나, 모터바이크가 작지 않겠나라는 예상,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S125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휠 디자인도 괜찮죠. 텐스포크 캐스트 휠이고 색깔도 이렇게 빨갛게 칠해놔서 강렬합니다. 예, 신고 있는 앞 타이어는 90에 80에 17인치, 뒤는 130에 70에 17인치입니다. 타이어 폭도 가늘어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주행이 방향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날쌘 움직임이 가능할 거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쪽에서 보시면 팬도 커다랗게 달려 있죠. 그래서 엔진 배기량에 비해서 상당히 좀 커 보이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발열도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포크는 적립식이 들어갔고요. 하지만 상당히 노면 추정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엔트리 모델 치고는 넘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도 나무랄 데 없고, 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키를 넣어서 하면 바로 분리가 되고요. 여긴 작은 공간이 하나 있고 툴 키트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이 정도예요. 지갑 넣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드 지갑 정도. 그리고 툴도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키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이것도 이제 스즈키에서 어떤 자랑하는, 강조하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근데 이런 도난 염려는 있잖아요. 그래서 키를 빼고선 요거를 올리면 그냥 잠기잖아요, 구멍이. 그리고 이 옆에는 이 키 뭉치에서 열쇠에서 요 뒤쪽을 이용해서 넣고 열 때 이렇게 됩니다. 방향 지시등은 지금 이제 LED는 아니고, LED를 바라는 것도 좀 사치죠. 보시면 이제 벌브 타입, 아주 단출한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이런, 근데 라이트는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벌브 타입의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델은 GSX R125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S125 모델과 거의 똑같고요. 얘는 이제 레플리카, 레이싱 레플리카여서 어떤 카울을 다 씌우고 있고, 그리고 또 데칼도 지금 이제 레이싱 컬러가 들어갔죠.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S125와 기름 탱크 형상만 좀 다르다 뿐이지 똑같아요. 지금 소울길 타보니까 거의 흡사한 느낌인데 자세만 좀 더 힘든 자세로, 힘들다기보다 좀 더 레이싱에 적극적으로 탈 수 있게끔 자세가 나옵니다. 스텝 위치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고는 지금 얘는 785mm고 이것 때문에 좀 R125가 자세가 힘들다라는 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히 그냥 짚고 넘어갈 텐데, 이 레이싱 컬러는 말씀드렸었고, 레플리카다 보니 이런 윈드실드가 씌워져 있고요. 또 헤드램프는 형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S125와 거의 흡사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ABS 타입의 브레이크고 앞뒤 모두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 역시 이렇게 보면은 팬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125cc 엔진인데도 발열이 상당히 적어요. 힐가드는 마찬가지 제품이 들어갔고요. 우레탄을 씌운 저런 카본 문양의 힐가드가 들어갔고, 풋패드도 이렇게 똑같은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휠 색깔은 다르죠. 얘는 검정색 캐스트 휠이고 그냥 텐스포크는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텐덤 시트도 자리 잡았네요. S는 좀 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 텐덤자의 풋패드도 쓸모가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레이싱 레플리카에는 영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S125는 바 타입이었잖아요. 얘는 세퍼레이트 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 연출이 되고, 이 기름 탱크 역시 좀 더 가늘어졌죠. 그래서 니그립을 할 적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겠습니다. 계기판은 마찬가지로 속도가 크게, RPM이 위에, 그리고 기어 단수, 연료량, 또 이쪽에 보시면은 연비, 트릭 컴퓨터, 총 주행거리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쪽이 이제 브릿지, 탑 브릿지가 다르죠. 요것 때문에 R125 차이가 나고, 이쪽 버튼 뭉치는 똑같습니다. 하이빔이 있고 방향지시등, 혼, 그리고 패스등도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적재 공간이 있어요. 또 하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스마트키예요. R125만 스마트키 방식이 적용이 돼서 저 키에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잠금이 되고, 다시 누르면은
잠금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걸로 조작을 하죠. 보여드리자면 핸들 락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하고서 락 쪽으로 돌리면 이제 된 겁니다. 그럼 락이 걸리죠. 그리고 다시 누르면 지금 눌러서 이그니션 쪽으로 가거나 전원 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 레플리카만 스마트 키를 적용했는지는 이것도 아마 용도에 맞게끔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로 R125는 설명을 마칠 수 있겠네요. 네, 이 영상은 S125의 시트고가 어떤지, 시트 포지션이 어떤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시트고는 785mm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키는 178인데 똑바로 쓰면은 이 정도의 시트고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리를 지금 평지에서 놓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살짝 상체는 수그려지는 자세가 나오고 발을 올려보면 아주 안성맞춤으로 자세가 연출이 되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힐가드도 상당히 잘 보호가 되게끔 맞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우레탄이어서 이런 부츠를 신고도 어떤 손상에 데미지에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름 탱크도 무릎에 잘 감싸여져요. 지금 이제 어떤 니그립 패드라든지 이런 건 되지 않았는데 되게 되면 더욱더 니그립하기가 편할 것 같고, 이 힐가드도 여기에 된 우레탄 패드 때문에 어떤 데미지에도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만듦새가 의외로 괜찮아요. 이 쇳덩이가. 그래서 내구성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자세를 잡아보면은 살짝 공격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보기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전방 쳐다봤을 경우에는 어떤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등받이, 요추 받침이 상당히 지금 잘 솟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 꽤 지지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텐덤자를 위한 투패그는 달렸는데 여기는 뭐 앉을 수 없거든요. 앉았다간 여기에 앉으라는 건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달려 있으니까요. 이 리어 캐노피는 쉽게 바꿀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달려 있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풋팩의 길이도 괜찮습니다. 길이도 괜찮고, 보면 여기가 좀 끝에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코너링 할 적에 발을 버틸 때 바깥으로 이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끄덩? 그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도움이 되겠고, 계기판 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따 주행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시인성이 좋아서 빛 반사에도, 그리고 만약에 해가 내 정수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 거는 덜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GSX R125의 시트 포지션이 어떤지 보여드리려는 영상이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S125는 네이키드, 그리고 R125는 레이스 레플리카여서 확실히 시트 포지션에서 차이가 큽니다. 시트고는 얘는 785고 근데 풋팩의 위치가 같아요. 그래서 잡아보면 확실히 이건 멀죠. 그리고 또 세퍼레이트 핸들이다 보니까 자세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풋팩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좋은 풋팩, 길이도 괜찮고 걸리는 풋팩가 들어갔고, 앉았을 경우에는 여기 요추 받침은 얘는 좀 더 낮긴 낮네요. 아까 그 S125보단 낮고, 그래도 자세가 꽤 연출이 되는데 적극적인 자세는 나오는데, 확실히 풋패가 좀 더 뒤에 있으면은 더 좀 편한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겠는데, 이 풋패 위치가 그대로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게 좀 전형적인 레플리카의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헬멧을 쓰고 지금 숙인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나서 스포티한 맛은 그래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익히 좀 알려진 것처럼 좀 자세가 힘들긴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지만 자세를 이렇게 취할 때마다 조금만 뭐 한 5cm 정도만 뒤로 빠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승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GSX S125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앉아보면 시트고가 785mm여서 어떤 제 키는 178인데 양발이 땅에 닿는 것도 편하고요. 그리고 또 스로틀을 이렇게 감아보면 이런 현상도 있네요. 스로틀을 한번 그냥 스네칭만 해봤는데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역시 단기통 125cc 엔진이어가지고 이렇게 스로틀을 감아보면 그런 귀여운 소리가, 단기통 특유의 소리가 납니다.
일단 S125 같은 경우는 도시명 네이키드 바이크죠.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일부러 좀 이런 좁은 골목길도 한번 달려보려고 오늘 주행을 좀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 앞타이어 뒷타이어가 가늘잖아요. 가늘다기보다는 약간 좀 잘 요리조리 싹싹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골목길에서도 상당히 10분 발휘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브레이크 성능도 좋아서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이 어떤 이 차를 멈춰 세우는데, 그리고 또 방향 전환할 적에 또 슬쩍슬쩍 브레이크를 이용하니까요. 그런 데에서도 참 요긴하게 아주 필요 충분할 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르막길에서는 사실 근데 좀 버거운 건 사실이죠. 확실히 저배기량이다 보니까 지금 뭐 2단 넣고 가다가도 힘이 좀 딸리면 1단으로 넣고 가고 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만 이렇게 벗어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히 저배기량이라서 변속을 좀 자주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어요. 바로 2단 넣고 3단 넣고 4단 넣고, 근데 또 너무 고단으로 가면 또 아예 힘이 빠져버리니까 3단, 4단이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그 기어 단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남산 수월길 오늘 달려보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느낌이 뭐 이거면 충분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서울 도심에서 타기에는 뭐 더 필요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배기량 바이크면은 마음껏 감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스로틀을 마음껏 내가 열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게다가 이 풋패그가 지금 이제 사이드 스텝을 세워보는데 연비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공인 연비가 45가 돼서 뭐 이렇게 걱정 없이 재밌게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또 이 시프트 타임 인디케이터도 좋고, 사이드 미러로 보여주는 이런 후방 시야도 훌륭합니다. 형태는 작아서 좀 사각지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커지면 이제 변속하고 하는데도 괜찮습니다. 변속기가 사실 아주 매끈하고 뭐 그런 질감이 훌륭한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딱 요 엔트리 네이키드 바이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변속감을 보여줍니다. 또 재밌는 건 이 단기통 엔진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전에도 단기통 바이크 같은 경우는 뭐 스쿠터에서 접해보고 했지만, 특히나 이 S125나 R125는 엔진이 1만 rpm에서 최고 출력을 내고 최대 토크도 8000rpm에서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최고 출력, 최대 토크를 내는 엔진 회전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엔진이 거칠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얘는 실린더 하나를 가지고 계속 폭발을 일으켜서 지금 이런 성능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의외입니다. 엔진이 꽤 매끄럽게 돌아요. 버겁지 않게, 불쾌하지 않게 도는 게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풋패그라든지 아니면 핸들, 그리고 안장, 시트에서 전해지는 그런 진동도 상당 부분 절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장점이죠. 특히나 단기통 바이크 같은 경우는 오래 타고 싶어도 오래 못 타는 이유가 이 진동 때문에 피로도가 쉽게 쌓이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실린더가 더 많은 바이크 대비 피로도가 더 쉽게 쌓이는 경향이 있는데, S125는 상당히 적으네요. 그런 부분이. 역시 방향 전환할 때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아주 달리는 내내 싹싹 감아나가는 느낌? 감아나가는 게 그렇다고 또 어떤 롱코너를 아주 그냥 미끈하게 나간다기보다 정말 요리조리 싹싹 피해 나가는 느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향지시등 버튼 조작하는 느낌이 살짝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안 먹을 때가 있고요. 또 누를 적에도 안 눌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어떤 조립 품질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어를 멈췄을 적에 해보면 가벼운 건 있어요. 이건 어떤 뭐 타이어가 가벼워서, 그리고 또 차체 중량 자체도 가볍고요. 그런 데서 오는 장점,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다봤을 적에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참 많으면서도
많은데도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보기가 참 쉽습니다. 깨끗한 아스팔트긴 한데 이렇게 좀 요철이 있다거나 뭐 포장을 새로 한 부분이 섞여 있는 도로를 달릴 적에 느껴지는 이 주행 질감, 그러니까 하체 느낌도 훌륭합니다. 아까 뭐 강목 서스펜션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타이어가 꾹꾹 노면을 밟으면서 달려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라이더는 자신감이 참 솟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잘 가다가 갑자기 어떤 신호를 조금 마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 누우면 미끄러질지도 몰라, 놓아버릴지도 몰라, 이런 신호를 서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다 보니까 라이더가 파악하기가 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버티겠는데 하다가 확 날려버리거나 라이더를 팽개쳐버리거나 하는 그런 특성이 아니라 한계에 가까워지는 게 조금씩 느껴져서 타이어 한계든 아니면 차체 서스펜션이 받아주는 한계든 그런 거를 잘 전해줘서 라이더는 예측 가능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초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초보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S125의 특성을 생각할 적에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S125 타면서 지금 느껴지는 게 엔트리 모터사이클이지만 타는 내내 뭐 오래도록 소유한다 그러면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변 욕구는 라이더에겐 끝이 없잖아요. 이 바이크는 소장각이야, 나 평생 같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은 길에 지나가는 다른 바이크를 보면서 저건 어떨까 뭐 되게 궁금해해지면서 또 걷잡을 수 없이 갖고 싶게 되고 어느 순간 계약서 쓰고 앉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S125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편의사양적으로나 꽤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무엇보다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는 바이크라서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어떤 중량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터급을 추가를 하더라도 S125 같은 경우는 하나 갖고 있으면 동네를 다니든 아니면 교회로 간단한 투어를 가든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S125 시승은 마치고요. 곧바로 R125로 갈아타 보겠습니다. 네, 이 모델은 이제 스즈키의 엔트리 레플리카인 GSX R125 ABS 모델입니다. 방금 전에 탔었던 S125와 뭐 카울 씌운 것과 색깔 다르고 가장 큰 이제 세퍼레이트 핸들이 다르죠. 그리고 앞에 윈드실드 씌운 것도 다르고 이런 형태적인 특성이 다르고요. 그 외에 구조적으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풋패그 위치까지 같고 기름 탱크도 용량은 같지만 아까 그 S125는 슈라우더가 씌워져서 좀 더 빵이 있어 보이는 글래머러스한 그런 느낌은 있고 얘도 역시 원터치 셀 스타터는 적용이 돼서 한번 누르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1단 넣고서 출발하고 바로 2단 바꾸는 그런 뭐 특성도 완전히 똑같고요. 확실히 근데 무엇보다 이 시트고는 785mm지만 세퍼레이트 핸들이다 보니까 상체를 앞으로 쭉 뻗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자세를 낮춰야 되고요. 거기서 오는 어떤 주행간의 좀 피로도는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뭐 레플리카 자체가 어떻게든 공기 저항 덜 받으면서 라이더까지 그 바이크에 완전히 밀착해가지고서는 바람을 덜 받으면서 뭐 0.1km라도 빨리 달리려고 만든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니까 감안해야죠. 하지만 이런 골목길에서 달릴 때는 힘듭니다. 게다가 얘는 이제 풋패그 위치가 그 S125랑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약간 좀 제 키는 178인데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백스텝으로 뒤로 몇 센티미터만이라도 가 있었다면, 밀려나 있었다면 라이더 피로도는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출력 특성은 똑같아요. 지금 뭐 감아보면, 스로틀 열어보면
변속 일찍 해야 되고 2단, 3단, 2단도 아니죠. 3단, 4단으로 줄어놓고 다니고. 근데 확실히 좀 이 바람 맞는 거는 이 윈드실드가 그래도 좀 작아서 얼마나 좀 커버가 될까 했었는데 많이 가려주네요. 지금 제가 상체를 좀 숙이고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바람 소리만 들어보더라도 바이크가 상당히 좀 바람을 가르면서 달린다 그럴까요? 그런 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어떤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접지라든지 이런 거는 타이어 세팅도 똑같다 보니까 한계 주행 능력은 오히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공도에서 달리기 때문일 것 같은데 R125보다 S125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서킷에 들어가서 이제 한계 주행을 해보면 위의 영역에서는 R125가 조금이라도 더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감아 볼 적에도 보면은 바라보는 방향이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있네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엎드려서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하는 부분도 좀 더 안쪽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중량도 비슷할 거예요. 지금 S125가 134kg이고 R125가 오히려 1kg이 더 무겁네요. 134kg인데 뭐 그런 거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고요. 지금 달리면서 느끼는 건 오히려 그냥 자세가 S125가 편하구나, 서울에서 타기에는, 남산에서 타기에는 S125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턱 넘을 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역시 S125가 더 충격은 덜 옵니다. 아무래도 상체를 세우고 있고 무릎을 구부리는 것 자체가 좀 더 밴딩이 되게끔 하는 자세가 연출이 되잖아요. 네이키드가 어떤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턱 넘을 적에 S125가 더 낫고 코너 돌 적에는 코너 돌 적에도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S125나 R125나 비슷하게 놓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가격은 얘가 좀 더 비싸고. 하지만 길에서 탈 적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 확실히 많이 더 쳐다봅니다. 사운드도 똑같고요. 지금 뭐 머플러 달린 것도 똑같아서 도심에서 타기에는 S125가 많이 편하네요. 마음도 편하고. 근데 두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엔트리급이라고 하기에는 편의사양이 좋아요. 아까 외장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모터사이클들의 공통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엔트리급인데도 그런 넘치는 장비들과 안전사양과 또 편의사양까지 갖추는 것. 네, 오늘 스즈키의 GSX S125 ABS와 R125 ABS를 모두 시승했는데요. 시승해보니 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내달 초에 출시할 스즈키 카타나도 아주 빠르게 시승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